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채권 소개를 받은 부산대학교 사회환경 시스템공학과의 신민석 교수입니다. 저도 재해, 재난, 자연재해 쪽 홍수 제가 전공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마침 울산광역시하고 울산연구원, 울산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번 제1회네요. 1회 방제안전도시 울산 포럼 개최한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와 같은 포럼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울산시의 안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더 크게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적정한 계획과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특히 오늘 참여해주신 그다음 후원해주신 센터들이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와 그리고 또 유니스트 재난 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 굉장히 아주 시기적절한 때에 오늘 포럼이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울산시는 참 산업도시, 그리고 환경도시,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안전도시, 이 세 가지의 우리 국가의 가장 큰 중심적인 어젠다를 끌고 가고 있는 도시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 80년대 산업의 중추였고, 그 다음에 태화강 기적을 통해서 환경, 보건의 중추였다면, 최근에는 이와 같은 안전과 재난 분야의 국가적 아젠다 중추가 되는 중요한 이와 같은 도시에서 오늘 포럼 세 분의 발표자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방기성 교수님, 그 다음에 울산연구원의 윤영배 박사님, 그리고 충남연구원의 조성 박사님, 이 세 분이 지역인재 활성에 대한,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중요성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도시에서의 방제 관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성 박사님께서는 재난안전 연구센터의 운영 방안과 일부 애로사항, 또 그 다음에 발전 방향, 이렇게 아주 짜임새 있는 그런 발표 내용을 저도 잘 들었었고요. 미리 공부도 했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울산연구원에서 우리 원장님 좀 잠깐 나가 계셔서 제가 인사가 드렸습니다. 예, 오늘 이런 회의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원장님. 오늘 패널 토론이 순서로 보시면은 우리 행안부 박영수 과장님서부터 이제 최원지 회장까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요. 항상 환경이나 재난 문제를 다룰 때는, 제가 항상 토론을 할 때는 이게 어느 회의를 가든 대통령부터 얘기하면은 나머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민과 학계와 그다음에 산업계 의견을 취합해서 맨 마지막에 우리 박영수 과장님께서 이 센터나 포럼에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방점을 쥐어주는 순서가 저는 가장 좋은 토론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바텀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시민의 의견을 먼저 듣는 그런 방향으로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 순서를 제가 임의로, 이거는 제 사회자 권한으로 우리 최원지 회장님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울산대학에 제가 항상 존경하는 김익현 교수님 학계부터, 그 다음에 유니스트의 이영주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국립재난연구원에서 이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김윤태 박사님, 그 다음에 대구경북연구원의 최영준 박사님, 그 다음에 대전 세종연구원의 이용복 박사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재업 과장님과 박용수 과장님, 이런 순서로 제가 좀 진행을 드리고, 각 분당 너무 많은 시간보다도 오늘 발표 내용을 가지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코멘트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어머니회, 아이고 회의 이름이 짧진 않네요. 예. 그래서 회의에 우리 최원지 회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멋진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울산의 안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전문가분들께서 고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 분 발제 많이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 방기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요. 그 국립재난안전관리 자격증을 도입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 적극 찬성을 하고, 이게 꼭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이면 모두 다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발전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안전에 관련돼서 획기적인 발전은 사실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울산 재난안전센터가 생겼으니 저희도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UNDRR이 그 재난 경감을 하는 그 국제 단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안실련도 UNDRR이랑 함께 그 방재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울산이 그 롤 모델 시티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 마지막 발전 방향으로 우리 윤영배 박사님께서 잘 인지를 하고 계획을 하고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인지하고 계획하는 것까지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꼭 해야 되는 건 이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정말 울산이 방재 안전 도시로 롤 모델 시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방재 안전 이 플랫폼 구상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좀 스마트하게 통합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게 저희 그 방재 안전 도시 포럼의 어떤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요. 어떤 도시에서 30년 전에 도시에 가로수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만에 그 가로수를 다시 다른 나무로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이 모든 아이디어가 차세대 모범이 되는 정말 선택이 최선이었다. 지금도 3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그때 2020년 11월에 울산 방재 안전도시 포럼이 정말 멋있는 행사였다라는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원주 회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방재 안전을 위해서 어떤 중요한 이해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이죠. 30년 말씀하신 건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스피드를 내서 두 번째 우리 울산대학교 그 김익현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대학교에 근무 중이고요. 전공은 지진 방재가 전공입니다. 제가 울산에 온 지도 한 20년 이제 되는 해인데, 제가 처음에 울산 왔을 때에 비해서 이게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크게 제고된 것 같습니다. 또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안전에 관련된 주제가 워낙 포괄적이고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짧은 시간에 다루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울산이 안전도시로 다시 또 한번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해야 할 일이 꽤 있을 거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전의 시작이 결국은 이제 인력부터 시작이 될 건데, 아까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 기조연설에서도 나왔고, 상당히 이게 전문가를 정말 우대를 하고 있는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순환보직하고 안전관리 부서에 이렇게 보직이 되면은 굉장히 속된 말로 재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 잘해도 본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안전 분야를 공부한 석사학위 이상의 사람들을 채용할 때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2년 3년 공부한 것들을 경력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이런 사회 풍토에서는 전문가 인력 양성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은 계속 인력 양성 사업을 해왔죠. 경주 포항 지진 이후에도 지진 방재 인력 양성 사업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왔고요. 그럼 과연 울산은 그 안전 전문가가 추후
어느 정도 인력 수요가 필요한지가 좀 분석이 됐는지 저는 궁금해요, 사실은. 그게 분석이 돼서 어느 정도 인력이 공급이 돼야 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인력이 공급됐을 때 수요처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이제 공공 영역에서는 잘 끌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민간 영역에서 과연 그런 실행력이 있는지는 여전히 저는 의문입니다. 결국은 뭐 주민들의 의식 제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정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공공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정지봉 교수님이 말씀하신 뭐 재난 정보 공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진에 관련해서는 울산시에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어느 지역이 위험하다는 거는 이미 시뮬레이션을 저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공개를 못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공개가 되면 그에 대한 또 다른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개선을 할 텐데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하죠. 우리 집 아파트 값 떨어진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떨어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재난 정보를 어떻게 공개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울산시 전체에 대해서 어느 쪽 분야에 이렇게 재난안전에 관련된 투자가 먼저 돼야 될 건가,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이런 툴 개발, 뭐 정책 판단을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이런 쪽의 기술 개발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이영주 교수님이 전공이십니다만 결국 이제 시설이 노화되고 그 복원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되고 거기서 얻는 효과는 언제 얼마가 될지 이런 게 분석이 돼야지 뭐 선제적으로 투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고 아마 여기 이제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좀 이런 기업 입장에서 좀 대변을 하자면은 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아는데 너무 많은 우리나라의 안전 관련 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진만 하더라도 뭐 지진 대해 대책법도 있고요. 뭐 지하 시설물을 하면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있고 뭐 최근에 만든 또 기반 시설물 안전에 대한 특별법도 있고요. 시설물 안전법도 있고 다 뭐 개개 시설로 들어가면 뭐 도로면 도로에 대한 것도 건축이면 건축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통합해서 좀 이렇게 좀 슬림화해서 정말 좀 필요한 규제는 해야 되겠고 좀 그런 합리화할 수 있는 고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도화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뭐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하셨나 했더니 9가지나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저는 뭐 인력에 관련된 거 하고요. 예,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서 좀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 건지.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지금 제가 사회자로서 딱 찔리는 건 앞에 전문가들을, 방재 전문가들을 정말 인재 양성해갖고 대학에서 배출을 하면 정부나 사회가 우대하고 있는가? 요 말씀 하나가 저한테는 가장 말씀해 주신 큰 거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제 민간 영역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재난안전 기술, 정책,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 쪽에서 우리 유니스티의 이용주 교수님께서, 우리 저 센터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에 근무하는 이영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학과로는 이제 현재 도시환경공학과에 재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재난관리공학 트랙이라고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일단 전공 자체는 토목구조입니다만 이제 지진 방재나 재난관리 쪽으로 이제 같이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이제 앞서서 이제 이 행사를 이제 주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서서 이제 기조경영과 발제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만 참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무 다 담아가고 싶은데 과연 제가 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셔가지고요. 제가 과연 거기에 어떤 것을 더 얹을 수 있을까가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감히 조심스럽지만 일단 그래도 재난 쪽에서 지진 방지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로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제 앞서서 이제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었었던 단어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인력 양성, 즉 교육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실은 어떤 식으로 연결될까라는 것들도 이제 고민을 이제 계속 들으면서 좀 하게 됐고 그다음에 했었는데요. 일단 먼저 실은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울산연구원이나 아니면 이번에 이제 개설된 이제 재난안전연구센터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저희도 이제 가까이 있으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코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하시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주셨던 플라이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제 주요 업무 중에서 가장 하나에 딱 들어왔던 제 첫눈에 들어왔던 거는 민관학연 네트워크였습니다. 이것의 어떤 힘이라는 게 요즘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면서 너무 와닿습니다. 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지진 방재 쪽에 연구를 하면서 실은 여러 가지 관련된 유관기관들이나 학계들하고 이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뭐 당장 뭐 국토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과제들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기획을 하고요. 또 근처에 계신 학계에 계신 분들과 과제를 기획을 하고 또 수행을 하고요. 또 그걸 하는 과정에서 실은 울산광역시나 기초지자체들에 계시는 분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지금 이런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역에다가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또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자료들을 얻고요. 또 데이터를 얻고요. 앞서 정지봉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GIS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네트워크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뚫어나가는 1대1로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석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볼 때 또 이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받아주실 곳을 또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또 동분서주하면서 쫓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민간에 계신 분들이나 기업에 계신 분들과 어떤 서베이나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요. 이 모든 활동들이 결국에는 하나로 어우러지는 게 결국에는 저는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서 이제 이 간담회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한 분 한 분께 처음 이제 뵙는 분들께 전부 다 이제 인사도 드리고 했던 이유가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특히 이제 여기 이제 플라이어에 보시면은 이제 센터의 주요 업무로 이제 민간 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기관 협력 강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저한테는 중요하면서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저는 현재의 어떤 연구 재난 안전을 위해서 쓰여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네트워크를 조금 미래의 재난 안전을 위해서도 조금 이제는 사용해 주십사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교육인데요. 이제 저도 유니스트에 있으면서 이제 지진 요번에 이제 선정된 특히 이제 지진 방재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이제 제가 책임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정지봉 교수께서 도와주시고 하십니다만 이제 그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는 가장 필요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과연 여태까지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겪어왔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겪어볼 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자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여기 계신 이런 분들께서 이제 좀 도와주시는 것이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번에 주최를 주도적으로 해주신 울산연구원의 재난안전연구센터께 감히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은 국내에서 가장 연구력이 뛰어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교수들이 요즘 힘들어요. 계획하고 정책 개발도 해야 되고 기술 적용도 해야 되고 민간의 확산도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사회나 아니면은 이 행정 쪽에서 그 학계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재난안전 분야의 그림이 그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일단 연구원 쪽으로 제가 좀 마이크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계획이세요? 그럼 빨리 얘기를 하셔야지, 과장님.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울산시 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저 울산시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오늘 저희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방산도시 울산 이렇게 포럼에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저는 내년은 장담을 못하지만 3회쯤 되면 이제 국제 포럼으로 한번 발전시켜 볼 이렇게 좀 원대한 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영주 교수님 말씀대로 앉아 네트워크를 앉아 뭐 내년에는 국내를 좀 넓히고 그 다음 해는 앉아 좀 국제적으로 이렇게 더 많이 넓혀서 이 재난 안전에 관심이 많은 도시들하고 저희들이 교류를 많이 넓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이렇게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실 거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하고 그걸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이 지역에서 재난으로부터 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게 저희 또 정부 차원에서 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그 따끔한 그 충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제가 좀 제일 좀 그 기억에 남는 거는 인력에 대한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김익현 교수님도 저희들하고 회의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난부서에 있는 사람들 인센티브 진짜 많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 말씀에 참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 재난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진짜 자긍심을 가지고 좀 더 보람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렇게 좀 더 제도적으로 좀 더 만들어가는데 좀 더 앞장선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교수님들께서 말씀 이렇게 또 여기 박사님들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 저 윤영배 센터장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저희 시 정책에 그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행정안전부에서 박응수 과장님은 지원을 많이 해주실 거로 기대를 하고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먼저 연락이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국제 포럼까지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 그럼 그 다음은 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김윤태 그 실장님께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김윤태입니다. 좀 당황스러운 게 울산시에 좀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시민안전실장님도 가셔버리고 재난관리과장님도 가셔버리고 제가 자주 뵙는 분들이기 때문에 따로 또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울산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앞으로 이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정지범 교수님이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재난안전연구센터가 해야 할 일들, 지역적인 어떤 통계 자료를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이제 재난안전연구센터, 울산의 재난안전연구센터 자체적으로 그런 지역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데는 어떤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상당히 지금 초기 단계에는 힘들 걸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재난과 관련된 관계부처에 행정안전부도 있고 사실 환경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 관계부처에서 각각 전국적인 그런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런 재난 유형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지도들, GIS를 맵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울산에서도 사실 그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자면은 지금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나 급경사지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고, 산림청 같은 경우에도 산사태 위험지역 예경보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 지진 대응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지금 또 연구가 되고 있는 지진 발생했을 때 울산 지역의 어떤 액상화
관련된 연구도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는 지금 뭐 완전히 뭐 울산에 특화된 걸 할 수는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각 그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 관련 시스템들이 울산에서 어떻게 지금 그 재난 유형들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그런 거를 먼저 이제 취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는 보면은 그 시뮬레이션을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만약 뭐 옆에 김익현 교수님 계시면은 진대응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규모가 어느 정도일 때, 어느 위치에서 심도가 어떤 때 이 울산 지역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뭐 대중에게 공개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울산시 이제 재난관리과 쪽에서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울산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는 계속 축적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 같은 경우에도 산불이 났을 때 화재가 산불이 바람 방향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울산은 화학사고 그 화학단지가 많기 때문에 화학 그 물질이 유출됐을 때 바람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확산되는지 해가지고 그 뭐 카리스 시스템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몇 개 한 거를 그 시나리오로 갖고 계시는 거는 울산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갖고 계시면서 그 재난관리과하고 계속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재난관리과장님하고도 이제 자주 가끔 이제 뭐 여름철에는 항상 자주 뵙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순환보직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그렇고요. 그런 게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또 지금은 또 바뀌어가지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초기부터 어떤 그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윤영배 센터장님이 5년 후에는 아까 그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조성 박사님이 하신 말씀을 또 어느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연구원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성 박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2016년에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이제 개설되고 하는데 이제 뭐 파워포인트 상으로는 되게 멋있게 이제 보이는 말들 같지만은 안에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이제 연구자이기 때문에 좀 울컥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5년 후에 또 어느 지방에서 재난안전연구센터가 개소될 때 윤영배 박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 울산연구원의 그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 봤습니다. 그 미래도시 연구실 안에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로 해서 지금 윤영배 박사님하고 포함해서 3분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기술연구원이라고 그래서 이 재난안전 관련된 방재안전연구실인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한 2년 됐나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재난 쪽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기술연구원을 따로 해서 이제 안전을 좀 중시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 거기도 인력은 7명인가 8명밖에 안 됩니다. 뭐 방재안전연구실이라고 돼 있지만, 뭐 서울시만큼까지는 안 되지만 최소 5, 6명 정도는 있어야만 이 울산의 이 복합적인 재난 발생 요인들을 좀 예방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산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도 이제 그 지원하는 게 당연히 있겠지만은 울산시 같은 경우에 뭐 정책연구 예산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연구 쪽에서도 재난 관련된 쪽은 일정 부분 매년 고정적으로 이 재난안전연구센터에 지원이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울산시의 이제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각종 재난 예방 사업이 매년 예산이 이제 투입돼 가지고 하는데, 그런 예방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도
이 울산 재난안전연구센터에 뭐 윤영배 박사를 비롯해서 몇 분들이 계속 그 계획에도 참여를 해야 되고 어떤 그 예방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이제 1회로 해갖고 이제 이 포럼을 개최를 하고는 있는데 축하를 드림과 동시에 좀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하게 돼서 저도 이제 좀 죄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상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윤태 실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느 조직이나 처음 시작할 때 쉬운 게 있겠습니까? 예, 결국 예산, 조직, 인력 이 세 가지가 뒷받침돼야 이 발전성이 있다라는 걸 어느 분들이나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우리 그 울산시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울산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같이 있다는 거를 충분 100% 활용하셔서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좀 여기를 좀 못 살게 굴어야 돼요. 여기 이제 국립재난연구원을 자료도 자꾸 달라고 그러고 협력도 해야 되고 그 과제도 같이 하고 그런 방안이 그 맺는데 김인철 실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구경북연구원의 그 최용준 그 센터장님이 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대구경북연구원의 최용준입니다. 오전에 포항지진 3주년 행사 개최 때문에 갔다 왔고요. 또 이렇게 오후에 또 울산 포럼으로 뜻깊은 또 행사에 참가돼서 하게 돼서 참 뜻깊고요. 저도 김윤태 실장님처럼 울산시 공무원분한테 할 얘기가 있었는데 다들 가버리셔가지고 일단 하고 싶었던 얘기가 센터 운영 자금 많이 주면 연구의 질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다들 가버리셨습니다. 일단 센터장님이 나중에 전달 좀 해주시고 여기 저 행안부 과장님이 계시니까요. 네. 네.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일단 세 가지 관점인 것 같은데 전문 인력 양성하고 센터 역할, 그다음에 이제 지역 맞춤형, 민간 학년 연계 방안 같은데요. 이제 재난관리자 양성의 교육 인프라가 뭐 부족한 거는 방기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공백을 어떻게 메꾸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 일환이 이번 그 행사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저기 그 플래카드 있는 것처럼 레질리언트라는 저 말이 희망과 그리고 성장 그리고 원상복구라는 말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게 윤영배 센터장님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산업 쪽이나 아니면 교육 쪽이나 더 나아가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지 차후에 전략 짜실 때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제 쪽은 재난 뒤에 뭐 붙을 게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교육도 붙을 수 있고 산업도 붙을 수 있고 관광도 붙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어떤 전문가 양성을 지금부터 조금 세분화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연구센터 같은 경우에 옆에 센터장님 계시고 조성 박사님도 이제 센터 운영하고 계신데 정말 고민이 되게 많이 돼요. 저도 이제 운영을 해보다가 보니까 할 거는 되게 많고 그리고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완전 적시하셨어요. 이제 울산시에서 요구하는 거 60% 이거 근데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지자체의 어떤 연구기관은 여기에 관해서 어떤 자유도를 가지고 센터장님이 운영을 해 나가시는가에 따라서 많이 미래에 바뀌실 것 같아서 저도 기대하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재봉 교수님 너무 잘 짚어주셔가지고요. 무엇보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재난 정보 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역 안전도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시책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 자료라든가 어떤 빅데이터 쪽은 대구 경북도 지금 지진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직격탄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재난 정보 쪽은 스마트 안전도시 포명하면서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하고도 나중에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저희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조금 있고요. 어떤 이 자체가 센터의 운영의 센터의 어떤 역할 업무라기보다는 이제 울산시 전체의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각 기관들이 다 도와주지 않으면
데이터 생성이라든가 빅데이터는 생성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민간 산학력 연계를 잘 하셔서 그렇게 이제 잘 꾸려 나가시면 잘 해 나가시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준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최영준 박사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희망, 그렇죠? 성장. 예, 자꾸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야지. 재난 분야에서 가끔 보면 너무 우울한 얘기들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재난이라는 건 우리가 극복하고 겪어 나가면서도 성장의 발판이 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우리가 같이 가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전 세종연구원의 오랜만에 이영복 센터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의 이영복입니다. 오늘 이런 굉장히 영광적인 첫 출발, 어떻게 보면 첫 출발인 건데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윤영배 센터장님의 어떤 활약이 앞으로도 참 기대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많은 사람들한테 본인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그런 출발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토론자가 이렇게 많으면은 나중에 저처럼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운영해온 센터 운영해온 거에 대해 그거를 근거로 좀 말씀을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센터를 원래 2011년도에 저희는 도시안전연구, 그러니까 도시안전디자인센터라고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현직 시장님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셨고 거기에 또 하나 붙인 게 세월호 이전입니다.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붙이면서 저는 그 배를 이제 끌기 시작해서 지금도 못 내리고 있어요. 내리고 싶어도. 근데 2011년서부터 쭉 해오면서 예산을 그럼 시에서 줬냐? 한 푼도 안 주셨습니다. 한 푼도 안 주셨고 연구원에서 줬냐? 연구원에서도 안 줬습니다. 어떻게 제가 한 10년 동안 끌어왔는지 참 궁금한데 그 안전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가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그 국비를 딸 수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저는 원 없이 산통부, 미래부, 문광부, 지금은 행안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과제를 해봤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오늘 쭉 말씀하신 그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안전은 너무 범위가 넓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연구를 이만큼 많이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넓다라는 걸 얘기를 이렇게 증빙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해본 연구 중에 아마 보이스피싱, 스쿨존, 그다음 또 뭐 있냐? 뭐 AD는 굉장히 협소한 건데도 AD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원래 셉테드 쪽입니다. 범죄 예방 쪽, 범죄 예방도 하고 범죄 예방 하다 보니까 지금은 현직 경찰관도 가르칩니다. 뭐 하여튼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이 범위가 너무 넓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아까 오늘 이영주 그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협업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거 중에 저희도 도시안전 디자인 포럼이라고 해서 시장님하고 의장님을 이렇게 선두로 해서 저희가 그 포럼을 꾸준히 운영했는데요. 그 네트워크가 잘 운영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네트워크에 있는 분들이 협업을 해주지 않으면 안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만들 거냐. 그 네트워크가 잘 만들어져야 거기에서 오늘 때 여기에 보시면 운영 목표를 4가지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 보면 민간 학연 네트워크 구축이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되면 두 번째, 첫 번째, 맨 마지막, 네 번째 맨 마지막이겠죠. 다 풀립니다. 근데 첫 번째 그 민간 협업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으면 자기 전공 하나에 매몰돼서 연구원이 그냥 이 센터가 제대로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네트워크에 대한 거를 그러려면은 그 박사님이 정말 윤영배 박사님이 발로 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고통의 그런 시간이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정말 현장에서 많이 뛰시면 굉장히 좋은 이런 연구 분야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안전은 협업만이 최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제가 한 10년간 하다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하고도 같이 협업을 잘 하시고, 저 여기 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서울에 있을 때부터도 해봤고요. 뭐 웬만한 기관들하고는 다 협업을 해봤는데, 안전은 사람을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노하우를 잘 빨리 습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센터 운영의 그 선배로서 조언과 함께 또 발전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딱 2가지 정도가 이게 재난안전연구센터의 R&D 기능이 좀 제가 보기엔 좀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국가연구라든가 아니면은 울산시에서 울산시에서 나오는 R&D라든가 아니면 국가 R&D라든가 또 아니면 국립재난연구원에서 나오는 R&D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걸 통해서 또 행정이나 기술 재난 인력을 재난센터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트워크 얘기는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윤영배 센터장님께서 네트워크는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임 원장님의 그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 이게 다 네트워크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벌써 잘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토론자는요. 제가 오늘 토론자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너무 뭐 질의응답하고 이 코로나 시대 이런 과정은 제가 보기엔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토론 마지막으로 우리 박용수 그 행안부 안전기획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울산을 3번째 왔는데요. 오늘이 가장 기분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때고, 두 번째는 지난번 그 차바 때 태화시장 그 피해 복구 때 왔고요. 오늘은 이제 뭐 저희 부에서 하는 사업과 굉장히 관련돼 있는 그런 토론이 있다고 하고, 또 특히 울산 재난안전방재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오늘 저는 이렇게 방기성 교수님하고 4분의 이렇게 토론 그 주제 발표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고, 또 신현석 차장님께서 또 부담까지 가지라고 해서 동일하게 그런 부담을 느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사실 오늘 나와 있는 주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그 재난안전 관련 연구기관 협의회를 하려고 코로나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게 코로나가 사실은 단순히 보건 분야의 재난이 아니고 이게 사회 경제적인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학제 간의 그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중앙부처 소속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현장에서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시도연구원의 특히 재난안전연구센터와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성 박사님이나 이영복 박사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뵀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고민은 어쨌든 이게 잘 작동하게 하려면 사업화하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협의회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그런 고민들을 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영복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난은 굉장히 협업이 중요하고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건 저도 이쪽 분야 일하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라 그거에 대한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저희가 사실은 기재부 입장은 항상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한 대학 지원 사업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계속 특성화 대학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계속 입장을 견지하면서 설득해서 유지해 가는 사업인데, 고민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관리가 사실은 학문적 베이스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재난 관리라는 게 우리 방 차장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게 이제 이머전시 매니저인데, 그럼 이머전시 매니저먼트가 도대체 뭐냐라는 게 사실 정립이 안 된 상태고,
또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들조차도 커리큘럼을 보면 재난관리론을 가르치지만 약간씩 다 다른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그 학교에서 그 역점을 두고 있는, 예를 들어 토목이면 토목, 뭐 IT면 IT에 중점을 맞춰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재난관리의 특성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 차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구 용역을 해서 그럼 재난관리가 도대체 뭐고, 재난관리자가 갖춰야 될 역량이 뭐고, 또 이러한 역량을 가르치기 위한 뭘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 연구를 오래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 커리큘럼별로 이제 뭐 교재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게 대학에서 공통의 어떤 재난 관리하면 어느 정도의 공통된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야 앞으로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 친구들도 비슷한 수준의 생각과 비슷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뭐 그것도 필요한데요. 그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아까 정지범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통계입니다. 통계. 그 재난안전 정보라는 게 그 재난안전 정보 셋이라고 해서 어떤 그 저희 중앙정보도 그렇고 이게 재난안전 정보야, 뭐 이게 재난안전 통계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다 목적별로 필요한 통계들을 얻고, 예를 들어 생활안전 지도면 생활안전 지도에 구현할 통계들만 가지고 한 400~500종 가지고 지도로 표출하고, 지역안전지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안전지수도 뭐 취약 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중심으로 이게 표출해서 발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재난안전 정보고 어디까지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연구 영역을 우리 정지범 박사님 예전에 있던 한국행정연구원하고 과연 재난안전 정보를 우리가 맵이라도 좀 그려보자. 그래서 재난 유형별로 필요한 정보나 통계는 뭐고, 이거를 위해서 이제 그 다음 작업은 결국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각자 보유하고 있는 통계들을 좀 연계도 하고, 또 그걸 오픈해서 민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고, DB가 이제 축적이 되면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또 재난 예측도 하고, 뭐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진작에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이게 너무 어렵고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라서 다들 이렇게 목표왔지만 이제 올해 그 연구 영역을 통해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너무 좀 되게 반갑고 좋았던 게, 우리 재난안전연구센터가 2016년부터 지역별로 이렇게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난안전이라는 게 다 싫어하고 기피하고, 공무원들도 거기 가면 언제 나올래 이거부터 질문을 하는데, 실제로 재난안전 조직이나 인력의 그 변화를 보면 그 과 단위에서 국 단위, 그리고 차관급, 장관급 계속 커지고 있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공공재거든요. 이게 민간에서 잘 접근하지 않는, 돈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 공무원이나 또 이쪽 분야에 사명 있는 분들이 결국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이 영역은 느리지만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고, 또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울산시가 정말 다 가셔서 제가 울산시에 드릴 말씀을 몇 가지 생각을 했지만, 그 또 차장님께서 저희 부 관련된 거하고 이런 쪽에 말씀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하여튼 그 울산이 굉장히 재난안전 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구원도 있고, 또 울산시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울산에 대해서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같이 협업해 나갈 거고요. 하여튼 오늘 센터가 좀 계속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잘 이겨내셔서 정말 울산의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저도 오늘 느꼈던 게 대전, 그다음에 경북, 그다음에 울산 이러면서 이제 부산도 뭐 생각을 하고 있고 경남도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씩 확장되는데, 이게 그 구슬이 서머리라도 우리가 꿰어야 보배라고 그걸 엮을 수 있는 협의체와 예산이 제가 보기엔 정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일 것 같고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사회자 입장에서 저도 정부 사업을 계속 한 2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이제 환경부의 어떤 녹색센터라든가 제가 운영했던 게 국토부 건설 그 스마트 건설 도시센터라든가
산자부다 에너지 센터에 제가 다 참여를 하고 한 두세 개는 운영을 했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1년에 한 10억 정도면 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센터 연구 지원하는데 연구 R&D 형태가 됐던 운영 과정 정부에서 그렇게 큰 돈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 정도 10억 정도 센터당 쓸 수 있는 여지를 내가 만들어라 항상 정부에다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보다 더 큰 규모가 되더라도 좀 적극적인 예산과 그냥 센터의 협업 구조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패널 토론에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울산 그 연구원에 그 우리가 재난안전연구센터가 개소되면서 여러분들의 그 고언과 그다음에 충원, 그다음에 어떤 발전의 축사의 말씀들을 듣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뭐 오늘 클로징 멘트를 그냥 토론 클로징 멘트를 하고 다음에는 우리 저 원장님께서 전체 클로징을 하시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저는 이제 홍수 그다음에 뭐 아니면은 이 자연재해 쪽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쪽 전문을 계속해 왔는데요. 보통 보면 재난관리의 성공의 4대 요소를 아주 쉽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아까 정 교수님이나 그 발표되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죠. 전문가, 인재 양성, 그 육성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휴먼 리소시스가 재난 쪽에서 그 바탕이 안 되면은 이 재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들이 가장 오늘 내용 중에서 공통된 첫 번째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모든 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네트워크, 협업, 허브 이게 다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대학, 연구소, 그다음에 각각 기관들 간에 어떻게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오늘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였고요.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항상 재난 관련 얘기하면은 오늘 중에 조금 이제 앞으로 2차 포럼, 3차 포럼 그렇게 가시겠지만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재난은 두 가지 측면, 재난 관리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고 저도 항상 그 강의를 하거나 같이 하는데 하나는 재난은 복지입니다. 복지.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는 재난은 봉사라고 배웠거든요. 저도 공직에 있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이나 울산시에서도 재난은 시민들의 삶에 빠져서는 안 되는 하나의 복지죠. 환경보다도 중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 그 일반적인 그 복지도 중요한데 재난은 저는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난은 산업. 오늘은 좀 산업 얘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재난을 특히 공공재를 공공재 자체로서 정부 예산만 갖고 운영하는 것보다도 R&D와 그다음에 산업 육성을 어떻게 공공재 부분에서 활성화시키느냐의 부분인데 마침 내년에 이제 재난안전산업 그쪽 박람회도 있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 융합기술하고 산업 쪽도 같이 연계되는 그런 그 방향이 그 됐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발전적으로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우리 윤영배 센터장님께서 오늘 회의를 잘 주최하셨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갖고 오늘은 제가 보기엔 이제 참석자 토론 요거는 좀 생략을 하고 오늘 여기서 토론을 클로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원장님한테 감히 넘겨드리고 오늘 클로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안 쳐주세요? 예.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사실 보시면 알지만 재난안전센터가 지난 9월달에, 6월달에 이제 인정을 받고 난 뒤에 저희가 위탁 업무를 받아가지고 9월달에 이제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 이제 윤영배 박사,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력을 충원해서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아직 미미하죠. 아직 좀 방향 설정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와가지고 저희인데 우리 사무직원들이
그 창문 쪽이 창호가 저희가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예전에 석고로 쓰던 공간을 이제 확충했더니까 창호가 거기는 이중은 아니고 단겹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 오니까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중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왔길래 당연히 해줘야지. 그 아직도 그런 단계 막 되고 있고 이제 세팅하는 단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지만 보니까 아까 순서로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꽤 빨리 하는 축에 드는 것 같다 이 생각은 아까 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오늘 좋은 말씀해서 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저도 아까 인사만 하고 속으로는 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막 시작했는데 제까지 떠나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도 끝까지 있어 주는 것이 바로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즉 다시 말해서 아직 막 시작하는데 저 원장이 좀 의지를 갖고 시화해서 좀 밀어줘야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앉아 있으면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여러분 얘기 뭐 지금 인력도 그렇고 할 일도 많고 한데 좀 혼자서 다 못하니까 협력해서 하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하나 딱 인상이 남는 게 자, 이 재난 같은 거 엄청나게 다양한 게 뭐 지진에서부터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런 거 이거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도 다양할 것 같고 부처도 다양할 것 같고 좀 이런 매뉴얼이 뭐 이런 아까 표준화 좀 되는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 지금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조금 작은 일 중에 심지어 자기가 뭐 매뉴얼 만든다 이거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아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나 행안부나 이런 데서 좀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그런 걸 이용하는 역할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어쨌든 오늘 이게 첫 발걸음을 이제 막 뗀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저도 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방재안전도시 울산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